다였다고? 어, 문장 쓰기, 문단 쓰기. 세 문단 적었어요. 세 문단? 네. 음. 자, 그 다음에 됐고. 자, 이거 다 찾아봤어? 네. 자, 자, 1번. 어, 이걸 내줬나? 이거 줬구나, 그지? 잠시만. 어, 잠시만. 잠깐만. 이게 좀 다른 거 같긴 한데. 이거 다른 거. 여보세요? 사장님, 어, 사진, 어, 사진이 어, 줌 사진 줌 뭐? 나요? 줌 사진? 네. 무슨 말이야? 엄마가 오늘 말씀 안 드렸어요? 오늘 왜? 엄마 읽으셔가지고, 어, 하진이가 엄마 폰으로 원래 줌 보내주신 거 해야 되는데, 어, 그, 엄마가 없어가지고, 엄마 없으면, 엄마가 얘기 안 그럼 드렸어요? 너한테 보내면 되는 거야? 네. 잠깐만. 그러면, 잠시만요. 잠깐만. 네. 음, 잠깐만, 소연아. 네, 끊어봐, 내가 보내줄게. 네.
음, 오케이. 공유. 음, 오케이. 자, 봅시다. 사투리가 들어올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음, 하진. 오케이. 너 그럼 이거 한자 못 외웠겠네, 하진이? 응? 왜? 음, 법 이야기는 다 읽었지? 네? 법, 재밌는 법 이야기는 다 읽었지? 못 읽었는데요? 책이 없어? 네. 왜 책이 없을까?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봅시다. 자, 1번. 소윤이.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차는 무엇이 포함됩니까? 자동차, 응? 자동차, 자동차, 자, 원동기 장치 자전거, 오토바이, 자전거, 노면 전차, 뭐 이런 게 다 차입니다. 밖에서 나온 전차, 차예요, 차. 그다음에 사진이 보행자가 통행해야 하는 장소는 일반적으로 어디입니까? 인도? 보행자가 통행해야 하는 곳은 뭐라 그래? 인도. 그렇죠. 인도나 보도가 있는 경우, 자, 보도. 만약에 보도가 있으면 보도로 가는 거고, 뭐, 인도가 있으면 이제 인도로 다녀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소윤이, 자동차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행위는 합법일까요? 아닐까요? 소윤이, 불법, 불법입니다. 과태료를 봅니다. 과태료. 하진이,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는 제한 속도 일반적으로 몇 킬로미터입니까? 30km. 30km. 그다음에 소연이 음주운전으로 간주되는 알코올 혈중 농도는 기준이 얼마 이상인가요? 0.03%, 예, 0.03% 이상입니다. 무단횡단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하진이. 정해진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건너는 행위. 네, 그죠? 어, 무단횡단은 신호나 횡단보도를 무시하고 임의로 도로를 횡단하는 행위.
그다음에 음, 소연이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깜빡이를 미리 켠다. 깜빡이 방향 지시등을 켜고 안전을 확인합니다. 그걸 방향 지시등이라 해서 깜빡이 하지 않고 오케이 방향 지시등이라고 합니다. 사진이 긴급 자동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접근할 때 운전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길 가장자리에 정차하거나 진로를 양. 음, 그쵸? 오른쪽 가장자리 차를 세우고 일시 정지. 소윤이 보행자의 보호 의무가 있는 위치는 어디인가요? 횡단보도, 예, 횡단보도, 보행자 우선도로, 어린이 보호구역이에요. 그러니까 세 가지. 횡단보도, 또 보행자, 우선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사진이 정지선을 무엇을 의미하며 언제 지켜야 하나요? 차량의 신호나 표지에 따라 멈춰야 하는 선. 저 차량이 멈춰야 할 선이며 신호등이나 교통표지에 따라 정지해야 됩니다. 도로 중앙선을 넘어가면 위반이 될 수 있는가요? 네, 도로 중앙선을 넘어가면 위반이 될 수 있는가요? 위반이 될 수 있다. 음, 그죠? 그래서 노행의 위반이고 특별한 경우 회전, 추월, 유턴, 허용 구간 외에는 금지됩니다. 그죠? 사진이 운전면허 정지 기준은 일반적으로 벌점이 몇 점인가요? 40점 이상. 네, 40점 이상. 야간에 운전할 때 켜야 되는 등은 무엇인가요? 건조등, 주차등, 비상등. 전조등을 헤드라이트라 하죠. 전조등을 켜야 합니다. 사진이 운전 중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범칙금 부과. 예, 과태료 부과되고 사고 시 예, 중상에도 아주 위험하죠. 예, 잘하네. 자전거 도로 교통법상 차로 간주되나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차로 간주되나요? 안주된다. 예, 차로 간주되고 차로로 통행해야 됩니다. 보도는 제한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사진이 주차와 정차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주차는 운전자가 차를 떠나는 것, 정차는 잠시 멈춤. 네. 그다음에 고속도로에서 갓길에 운행 가능한가요? 표현이. 금지되어 있다. 어? 금, 운행은 못한다. 갓길 운행은 못한다. 무슨 갓길 운행은 긴급 상황 외에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긴급 상황 외에는 금지됩니다. 사진이 보행자 신호가 깜빡이기 시작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도로를 건너지 말아요. 네, 이미 도로를 건너지 말아야 되고 이미 진입한 경우 신속히 건너야 됩니다. 그렇죠? 적색 신호등이 우회전이 가능한가요? 소연이. 불가능하다. 아니, 우회전은 가능하지만 보행자나 다른 차량이 방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 그죠? 하지니 운전 중 교통경찰이 신호를 주면 신호등보다 무엇을 따라야 하나요?
모르겠는데요. 둘 중. 교통경찰의 신호를 따라야 돼? 신호등을 따라야 돼? 교통경찰의 신호. 예, 수신호가 먼저예요. 수신호. 교통경찰의 수신호가 먼저. 오케이. 잘하네. 잘했어요. 자, 네, 우리 지난번에 법 이야기 쭉 한번 정리했죠? 네, 법의 종류. 그래서 오늘은 이제 법에 대한 그런 퀴즈, 그 법에 대한 그 법 이야기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보고, 예, 퀴즈로 들어갈게요. 자, 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한번, 어, 법률 상식, 법률, 법률 상식, 이제 아동학대 이런 거에 관련돼서 한번 좀, 자, 잠깐만. 잘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연구소 진료대표 수석회입니다. 곧 어린이날 5월 5일 다가오고 있죠. 벌써부터 아이들이 행복해야 할 모습을 생각해보면 절로 미소가 지어지는데요. 그 어린이날을 기다리는 아이들 못지않게 부모님들 역시 아이들에게 행복한 하루를 만들어줄 생각으로 좀 바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365일 행복하기도 바쁜 아이들을 위해서 알아두면 좋은 법률 상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닐지 좀 의심되는 아동학대라던가 이혼가정의 경우 면접교섭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테니까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들이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 행동이 아동학대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동학대의 인정 범위는 좀 광범위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뉴스에 나온 적이 있는데 그 손녀가 보는 앞에서 며느리를 막 때리고 머리채를 잡은 할머니에 대해서 정서적인 아동학대 행위가 인정이 된 경우도 있었죠. 그러니까 아이의 건강이나 복지를 치거나 정신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다양한 행위, 심지어 유기와 방임같이 소극적인 행동 역시 아동학대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좀 범위가 굉장히 넓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구분하자면은 아동학대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방임, 학대인 네 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뉴스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아동학대 중에는 그 신체적인 학대와 성적 학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손과 발로 때리거나 뭐 꼬집고 핥히거나 도구를 사용해서 뭐 가해하고 묶고 던지고 약 먹이고 이런 행동들이 모두 신체 학대에 해당이 되는데요. 뭐 의도적으로 아이들 폭행하기도 하지만은 무의식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아이가 공포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학대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적 학대 역시 마찬가지로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인이 본인의 성적 욕구나 뭐 충족을 위해서 하는 행위가 바로 이 유형에 해당을 하죠. 그러니까 단순히 옷을 벗기고 관찰하거나 하는 행위 역시 성교를 시킨다거나 성매매를 시키는 행위들과 마찬가지로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법한 학대들이 의도하지 않는 경우에도 발생하는 경우가 좀 은근히 있기 때문에 성인들이 이 범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다면 아이들의 행복이 더 좀 보장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죠. 네, 그 다음에는 그 모호한 행위라 가지고
모두가 헷갈려하는 유형인 정서적인 학대와 방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언어적인 방임은 모욕이나 뭐냐면 위협, 방치하는 감금, 거야? 신경이나 방임 역시 학대 행위에 들어가는 경우인데요. 아이한테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뭐 의식주나 의무 교육, 뭐 치료 이런 걸 하지 않는 거는 아이를 보호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방임 행위로 인정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이제 언어적인 폭력을 통해서 아이의 정서적인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 역시 학대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유형의 아동 학대를 목격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는 게 사실 제 입장에 쉽지 않긴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부모의 위험성이 두려워가지고 신고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도 있죠. 하지만 아동학대는 조기 발견과 조기에 대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범죄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성인보다 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만큼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을 빠르게 신고해서 국가가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게 한다면은 아이들의 고통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겠죠. 다행히 이제 최근 들어서는 아동 학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시민들의 신고 정신이 굉장히 좀 나아졌고요. 그래서 이러한 점은 아이들의 행복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아동학대를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지위에 따라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는 만큼 물론 돈도 중요하겠지만은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위해서라도 용기를 내서 신고를 해서 아이의 행복을 지켜낼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고 행동에 옮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면접교섭은 이혼으로 인해서 양 부모와 함께하지 못하는 자녀의 성장 환경에 있어서 꼭 필요한 시간이고요. 이는 비양육자인 부모나 자녀가 가지는 법적인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갖는 권리인 만큼 이 권리를 제대로 그러니까 이제 지켜주기 이거는 뭐 이혼한 애들에 관한 거지. 그래서 이제 엄마가 기르서 아빠한테 애를 보여주는 것을 애가 함께 있는 걸 면접 교섭이라 그래요. 이런 거 기억해 두시고. 위해서 면접교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양육자와 비양육자 측면에서 우리 아이를 위해서 지켜야 할 행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먼저 비양육자 같은 경우에는 자녀와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와 만나는 날에는 자녀 역시 굉장히 좀 이 시간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와 만나기로 약속한 날에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는 것이 자녀의 신뢰감 형성을 위해서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렇게 약속을 준수하는 것이 정신적인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제 이렇게 비양육자와의 교감을 통해서 아이가 행복해지고 또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뭐 사랑과 관심이 채워지면서 올바르게 성장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양육자 역시 이제 이혼 절차를 경험한 다음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좋지는 않아서 면접교섭을 방해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은 이러한 행동은 자녀의 성장에 정서적으로 좀 불안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중에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이 정도로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그러니까 자, 이제 우리 법 이야기를 좀 보면 우리나라에는 사형 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지금요? 우리나라에 사형 제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요. 없어? 하진이 우리나라에 사형 제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 있나? 있어요. 있는데 사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사형을 하려면 대통령이 사형 집행을 내려야 돼. 근데 대통령도 좀 이렇게 자기가 집행을 내리면 뭐 그게 합법적이지만 좀 찝찝하잖아.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십 년째 사형을 시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종신형이지, 종신형. 그러니까 사형 제도는 있는데 사형을 시키지는 않는 그런 나라. 그래서 이제 사형 제도를 반대하는 나라도 있고, 사형 제도를 찬성하는 나라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형에 대해 두려움을 갖기 위해서 흉악한 범죄를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 법에도 이제 소송 제도가 있죠. 우리나라는 이제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심급 제도를 하고 있는데 이 심급 제도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자 어떤 사람이 재판을 한 번 받았는데 내가 받은 재판이 내가 마음에 안 든다 이거야. 그러면은
1심이 끝나면 2심이 있어요. 자, 1심은 지방법원에서 해요. 2심은 어디서 할까? 두 번째, 그러니까 재판을 우리나라는 이제 3심 제도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1심은 내가 이제 그 지역되는 법원에서 내가 재판을 받아. 근데 재판이 예를 들어서 하진이가 친구 거를 아이스크림을 뺏어 먹었단 말이야. 그래서 하진이한테 아이스크림 100개를 사오라 그랬어. 그래서 하진이가 이거 부당하다. 그래서 내가 2심을 2심을 해. 그럼 그 2심하는 법원이 이름이 뭘까? 고등법원? 맞아요. 고등법원이에요. 고등법원. 고등법원에 가서 했는데 고등법원에서도 마음에 안 들었어. 그러면 3심제. 3심 어디를 갈까? 3심 대법원. 그래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우리나라 이제 3심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상고한다래요. 그러니까 1심 하고 나서 항소를 해. 항소. 더. 그래서 2심하고 상고를 해요. 3심에서 결정을 내려. 3심은 다시 2심으로 내려보내죠. 이걸 또 우리가 심급제도래요. 심급제도. 그 지방에서는 이제 지방법원, 단독부, 합의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재판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민사, 형사, 행정 여러 가지 재판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지구촌 시대에 이제 국제법도 있어요. 국제법. 국제법에 이제 기억해 두시고 나라 간의 분쟁 뭐 이런 것을 그래서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약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재판정을 한눈에 보면 자 민사재판은 고소장을 제출해요. 그 답변서를 제출하고 피고인이 증거 제출하고 그래서 판결하고 이렇게 돼요. 형사재판은 경찰이 수사를 해요. 검사가 기소를 해요. 그리고 재판이 이루어지고 형이 확정되죠. 그래서 민사, 형사 이 재판이 이 내용이 다르다는 거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린이와 청소년 특별한 법이 있는데 우리 이제 요거는 우리 다음 여러분이 이제 독서 퀴즈 해갖고 오면서 좀 나누보도록 하겠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숙제가 있어, 숙제. 이제 다음 주가 독서 퀴즈죠. 독서 퀴즈 하는 주니까. 자, 그래서 요 독서 퀴즈 한 거 올린 거 내가 올려줄 테니까 요 안에서 문제를 낼게요. 요 안에서 문제를 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해갖고 오고 다음 주 숙제가 이렇게 문단 쓰기, 문장 쓰기 하고 독서 퀴즈 요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수고했습니다. 숙제는 올려드릴게요. 다음 주 봅시다. 안녕.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